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그때 그 감동의 DJ 다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해야 깔끔하지. 할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듣기 좋은 칭찬 같지만 이 말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 숨어 있습니다. 10년간 가족의 손과 발이 되어 살던 73세 할머니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도 쉼이 필요해.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순옥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빗소리가 버스 정류장 플라스틱 지붕을 두드린다. 형광 우의를 입은 73세 박순옥 할머니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서 있다. 오른손엔 손녀 하늘의 책가방과 미술도구 가방, 왼손엔 대형마트 장바구니 2개. 어깨엔 며느리가 맡긴 세탁물 봉투까지. 빗물이 우의 소매를 타고 흘러내려 손목을 적신다. 부탁은 가벼운데 들고 가는 사람만 무거워진다. 새벽 5시 30분. 순옥 할머니의 하루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시작된다. 주방 냉장고에 붙은 메모 칸반보드가 오늘의 미션을 알려준다. 하늘이 등원 7시 30분, 드라이클리닝 찾기, 우체국 등기, 저녁 장보기, 하늘 태권도 픽업 4시. 휴대폰이 진동한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진다. 우유 2+1 행사, 달걀 한 판, 택배 수령, 냉장고 설치 기사 응대. 끝없는 부탁들이 알림음과 함께 쌓여간다. 순옥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메시지를 확인한 뒤 조용히 장바구니를 챙긴다. 거실 소파에선 아들 지훈이 넥타이를 매며 뉴스를 본다. 오늘 하늘이 등원은 당연히 엄마가 와이셔츠 다림질도 엄마가 하면 주름 하나 없이 딱 떨어진다며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순옥 할머니의 손이 다리미를 잡는다.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올라온다. 와이셔츠 소매를 펴는 동작이 기계처럼 정확하다. 30년 전 분식집 주방에서 김밥을 말던 그 손놀림과 다르지 않다. 빠르고 정확하고 불평 없이. 식탁에 아침상이 차려진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3가지, 구운 김. 며느리 미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온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라며 칭찬인지 포기 선언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운다. 현관으로 향하며 미나가 남긴 부탁들. 오늘 올 택배는 냉장 제품이니 꼭 받아달라. 세탁기 AS 기사 응대도 부탁한다. 냉장고 정리도. 문이 닫힌다. 순옥 할머니 혼자 남은 식탁. 자신의 밥그릇엔 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뿐이다. 10년째 반복되는 아침 풍경. 누구도 할머니가 아침을 제대로 먹었는지 묻지 않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손녀 하늘의 전국 어린이 미술대회 날. 순옥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낡은 포터 트럭을 몰고 하늘을 데리러 간다. 트럭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낸다. 마치 순옥 할머니의 속마음 같다. 하늘이가 뒷좌석에서 다리를 흔들며 말한다. 오늘 상 타면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겠다고. 순옥 할머니의 입가에 오늘 처음 미소가 번진다. 미술대회장에 도착했다. 하늘이를 안내 데스크에 맡기고 학부모 대기실로 향하는 순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린다. 아들의 급한 목소리.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는데 서류를 집에 두고 왔다. 지금 하늘이 대회 중이라고 하자 시상식 전에만 다녀오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어서 며느리의 메시지도 쏟아진다. 주문한 택배가 도착했다. 경비실에 맡기지 말고 직접 받아달라. 고급 화장품이라서 걱정된다. 냉장고 정리도 부탁한다. 순옥 할머니는 대기실 의자에서 일어난다. 하늘이의 그림이 심사위원 앞에 놓이는 순간
할머니는 포터트럭에 시동을 건다. 회사 다녀오고 집에 들러 택배 받고 냉장고 정리하고 시계를 본다. 시상식 시작 10분 전. 다시 트럭에 올라타 엑셀을 밟는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다. 하나, 둘, 셋. 초조함에 핸들을 두드린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시상식은 끝나 있었다. 하늘이가 은메달을 목에 걸고 서 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하늘이의 눈가가 붉다. 할머니, 나 오늘 진짜 기다렸는데. 상 받을 때 할머니 얼굴 보고 싶었는데. 그 한마디가 순옥 할머니의 가슴에 칼처럼 꽂힌다. 73년 인생 처음으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포터트럭 안. 신호 대기 중 순옥 할머니는 글러브 박스를 연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사이에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가 나온다. 남편의 손글씨다. 순옥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트럭은 내 거야. 은퇴하면 이걸로 전국 여행도 하고 너는 김밥도 팔자고 했잖아. 그때 내가 운전기사 할게. 너는 김밥만 말면 돼. 눈물이 핸들 위로 떨어진다. 5년 전 남편이 떠난 뒤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약속. 가족을 위해 미뤄둔 꿈. 이제는 가족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시간들. 다음 날 순옥 할머니는 오랜만에 시장을 찾는다. 30년 지기 정말래 할머니가 좌판 앞에서 무말랭이를 다듬고 있다. 순옥의 얼굴이 반쪽이 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묻는다. 순옥이 말한다. 이제 좀 바뀌고 싶다고. 김밥을 팔고 싶다고 옛날처럼. 정말래의 눈이 반짝인다. 순옥 손마시면 밤시장 한 줄 세울 거라고 남편이 남긴 트럭으로 푸드트럭을 하면 어떻겠냐고. 요즘 대세가 그거라고 야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순옥 할머니가 처음으로 크게 웃는다. 주름진 눈가에 생기가 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꿈. 저녁 식사 후 순옥 할머니가 가족을 거실로 부른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지훈과 미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는다. 순옥 할머니가 A4 용지를 꺼낸다. 가족 역할 분담표라고 적혀 있다. 이제부터 각자 몫을 나눠서 하자고 자신도 나이가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차분히 말한다. 며느리가 당황한다. 하늘이 등하원은 어떻게 하냐고 학원은 누가 데려다 주냐고. 순옥 할머니가 달력을 가리킨다. 파란 스티커가 붙은 날들이 보인다. 주 3일만 자신이 도울 거라고 파란 스티커가 붙은 순옥 오프날에는 어떤 부탁도 하지 말라고 선을 긋는다. 나는 가족이 좋아. 너희도 하늘이도 다 소중해. 그래서 더 나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나를 지켜야 너희도 지킬 수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하늘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한다. 할머니도 쉬어야 한다고 할머니가 힘들면 자기도 슬프다고.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동안 너무 기댔던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본다. 순옥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각자 할 일을 정하자고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를 다 나눠서 하자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데이로 정해서 서로를 초대하는 날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가족들이 어색하지만 동의한다. 엄마 없으면 막막하지만 해보겠다고. 다음 날부터 순옥 할머니의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새벽 5시 포터트럭을 끌고 셀프 세차장으로 향한다. 고압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5년간 쌓인 먼지를 씻어낸다. 트럭이 조금씩 재색을 찾아간다. 짙은 남색 페인트가 햇빛에 반짝인다. 트럭 내부 개조가 시작된다. 정말래의 아들이 소개해준 개조 전문가와 함께 조리대 설치, 수도 연결, 가스 배관, 냉장고 설치를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한다. 키가 작은 순옥 할머니에게 맞춰 조리대 높이도 조정한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다. 위생교육 8시간.
20대 청년들 사이에 앉은 순옥 할머니가 열심히 필기한다. 젊은이들이 할머니가 푸드트럭을 하려는 거냐고 묻자 늦었지만 해보려 한다며 김밥을 만들 거라고 답한다. 시장 새벽 경매. 새벽 4시 순옥 할머니가 경매장 줄에 선다. 싱싱한 시금치, 단무지용 무, 당근, 우엉. 하나하나 고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 경매인이 최상품 시금치를 추천한다. 집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재료 준비가 시작된다. 시금치 데치기, 단무지 썰기, 우엉 조림, 당근 채 썰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걀 지단. 두툼하게 붙인 지단을 곱게 채 썬다. 노트를 펼친다. 달빛 김밥 레시피라고 적는다. 재료와 분량을 꼼꼼히 기록한다. 특별 재료로 매운 우엉조림에 고추장을 추가하고 갓김치 다짐과 들기름도 준비한다. 시험 삼아 김밥 한 줄을 만다. 밥알이 적당히 퍼지고 재료가 중앙에 자리 잡는다. 김발을 이용해 한 바퀴 만다. 칼로 썰어낸 단면이 예술이다. 노란 지단, 주황 당근, 초록 시금치, 갈색 우엉이 조화를 이룬다. 한 입 베어 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30년 전 그 맛이다. 드디어 디데이. 저녁 6시 순옥 할머니는 포터트럭에 시동을 건다. 트럭 옆면에는 달빛 김밥이라는 간판이 붙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정겹다. 야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곧 폭우가 쏟아진다. 천막을 급하게 치지만 이미 준비한 김밥 일부가 젖었다. 카드 단말기도 말썽이다. 첫 손님이 카드가 안 된다며 돌아선다. 두 번째 손님도 현금이 없다며 떠난다.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손님은 없고 김밥은 식어가고 빗소리만 요란하다. 순옥 할머니가 트럭 안에 주저앉는다. 첫날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우산을 쓴 하늘이가 엄마와 함께 걱정되어 찾아왔다. 하늘이가 종이와 매직을 꺼내 커다랗게 쓴다. 오늘만 특별 세일. 한 개 1,000원. 할머니가 만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하늘이가 팻말을 들고 빗속에서 흔든다. 지나가던 대학생 둘이 걸음을 멈춘다. 진짜 1,000원이냐고 묻고는 김밥을 하나 집어든다.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커진다. 이게 뭐냐며 미쳤다며 감탄한다. 친구도 한 입 먹더니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 진짜 할머니가 만든 김밥인데 장난 아니라고. 스마트폰 화면에 순옥 할머니의 손놀림이 잡힌다. 김밥을 마는 모습이 마치 공연 같다. 능숙하고 빠르고 정확하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어디냐고, 당장 가고 싶다고, 할머니 귀엽다고, 김밥이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30분 만에 상황이 역전된다. 라이브를 본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줄이 생긴다. 순옥 할머니의 손이 바빠진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말고 썰고. 그 리듬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다. 30년 전 분식집에서 일하던 그때 그 솜씨가 되살아난다. 사람들이 감탄한다. 우엉이 매콤한데 중독성 있다고 뭐가 들어간 거냐고 묻는다. 순옥 할머니가 윙크하며 비밀이라고 답한다. 트럭 유리창에 김이 서린다. 안에서는 열기가, 밖에서는 사람들의 온기가 만나 만들어낸 풍경이다. 하늘이가 엄마와 함께 주문을 받고 포장을 돕는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밤 10시. 준비한 재료가 동난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알리자 사람들이 아쉬워한다. 내일 또 오겠다고 약속한다. 하늘이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인다. 할머니 영상 조회수가 5만이라고. 하늘이가 찍은 15초 짧은 영상이다. 할머니가 김밥 마는 모습을 슬로 모션으로 찍고 마지막에 하늘이가 불꽃봉을 흔드는 장면. 제목은 우리 할머니는 김밥 마술사. 댓글이 수백 개다.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내일 꼭 간다고 할머니 건강하라고. 순옥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우리 하늘이가 최고라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난다. 지훈과 미나가 처음으로 스케줄 때문에 언성을 높인다. 하늘이 학원 픽업이 누구 차례인지, 수요일 하원은 누가 하기로 했는지. 평소 같으면 어머니께 전화했을 텐데 오늘은 순옥 오픈날이다. 둘은 한숨을 쉰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기댔다고 엄마도 사람인데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반성한다. 미나가 달력을 본다. 파란 스티커가 붙은 날들. 그리고 그 옆에 순옥 할머니가 적어둔 메모들. 병원 정기검진, 정말레와 등산, 푸드트럭 재료 준비. 어머니도 자기 일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고 깨닫는다. 지훈이 아내 손을 잡는다. 앞으로는 더 잘해보자고 엄마 없으면 못 굴러간다고 믿었는데 사실 우리가 게을렀던 거라고. 미나도 동의한다. 편한 사람에게 부탁이 쉬워서 사람을 잊었다고. 하늘이가 거실로 뛰어온다. 할머니 영상이 10만 뷰를 넘었다고 댓글 보라며 휴대폰을 보여준다. 다들 할머니가 짱이라고 한다. 지훈이 말한다. 내일 우리도 가서 돕자고. 가족이니까. 다음 날 저녁 야시장.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순옥 할머니가 정신없이 김밥을 말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비에 젖은 지훈과 미나가 도우러 왔다. 미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을 맡고 지훈이 천막을 더 크게 쳐서 비를 막는다. 가족이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 순옥 할머니가 김밥을 말고 미나가 포장하고 지훈이 손님을 안내하고 하늘이가 홍보 팻말을 든다. 잠시 손님이 뜸한 틈을 타 미나가 순옥 할머니에게 다가온다. 그날 하늘이 시상식을 놓치게 한 것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가려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한테만 기댔다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인다. 지훈도 그동안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엄마도 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고 사과한다. 순옥 할머니가 한 박자 쉬고 방금 만든 김밥 2줄을 내민다. 먹어봐. 오늘은 너희가 초대 손님이야. 미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물이 핀다. 처음 시집 왔을 때 해주신 그 김밥 맛이라고. 그때도 지금도 어머니 마음이 들어있다고. 순옥 할머니가 처음으로 아들 품에 기댄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친다. 달빛 김밥이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빛난다. 한 달 후 순옥 할머니네 집 냉장고에는 새로운 스케줄표가 붙어 있다. 가족들이 역할을 나눠 맡기 시작했다. 월요일은 아빠가 하늘등원, 화요일은 엄마가, 수요일과 금요일은 할머니가. 주말은 할머니 오프. 집안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설거지는 저녁 식사 한 사람이, 빨래는 주 2회 가족이 돌아가며 청소는 토요일 아침 전체가 함께. 그리고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날이 있다. 가족데이. 이번 달 가족데이 순옥 할머니가 처음으로 손님이 되었다.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든다. 미나가 샐러드를 만들고 하늘이가 테이블 세팅을 한다. 순옥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본다. 며느리가 차를 따라준다. 아들이 요리를 하다 간장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온다. 간장 3, 설탕 1, 다진 마늘이라고 알려준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난다. 실패작도 나오고 타기도 하지만 그것도 즐겁다.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이가 말한다. 할머니 숙제가 있다고. 할머니 여행 브이로그를 찍기로 했으니 이번 주말에 할머니 트럭 타고 바다 가자고. 온 가족이 함께. 미나가 덧붙인다. 이제 자신들도 푸드트럭 도우미 프로라고 이번 주말 축제에 온 가족이 출동하자고. 가족이 잔을 들고 건배한다.
엄마의 새 출발을 위해,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할머니는 최고라고. 새벽 4시.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일찍 일어난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설렘으로. 포터트럭 운전석에 앉아 오늘의 장소를 확인한다. 동네 야시장. 매주 수, 금, 토요일 저녁.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조수석에는 작은 노트가 있다. 운영일지를 펼쳐본다. 3개월째 금요일. 오늘도 김 50장 준비. 다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괜찮다고 적혀 있다. 오늘의 손님 명단도 있다. 매주 오는 대학생 커플, 택시기사 김씨 아저씨, 옆집 독거 할아버지, 첫 손님이었던 민수. 이제 모두 이름을 안다. 87명의 단골 손님 이름을 모두 기억한다. 특별한 일도 기록되어 있다. 어떤 아이가 동전 500원만 들고 왔을 때 김밥 하나를 줬더니 할머니 천사예요 라고 했다는 것. 73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라고 적혀 있다. 트럭 백미러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다. 남편과 찍은 사진 옆에 새로운 글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휴대폰이 울린다. 가족 단톡방이다. 지훈이 오늘도 무리하지 말라고 미나가 일찍 들어오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겠다고 하늘이가 오늘 친구들이랑 갈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순옥 할머니가 답장을 보낸다. 오늘도 김밥 말러 간다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라고. 야시장에 도착한다. 자리를 펴고 준비를 시작한다. 옆자리 정말래가 손을 흔든다. 오늘 컨디션이 어떠냐고 묻자 김밥 말 수 있을 만큼 좋다고 답한다. 저녁 7시. 첫 손님이 온다. 매주 오는 할아버지다. 오늘도 김밥 하나 달라고 하신다. 단무지 많이 넣어드리겠다고 하자 순옥 할머니 김밥 먹는 낙으로 산다고 하신다. 순옥 할머니가 김밥을 만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자기 속도대로. 8시쯤 하늘이가 친구들과 온다. 우리 할머니 김밥이 진짜 최고라고 자랑한다. 아이들이 김밥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으며 감탄한다. 할머니 진짜 맛있다고, 우리 엄마보다 맛있다고 내일도 하냐고 묻는다. 순옥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진다. 웃을 때 생기는 주름. 9시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온다. 아기가 칭얼댄다. 죄송하다며 3,000원을 내민다. 순옥 할머니가 김밥 2줄을 싼다. 아기 엄마도 먹어야 한다며 많이 먹으라고 건넨다. 젊은 엄마의 눈가가 붉어진다. 순옥 할머니가 아기를 보며 손을 흔든다. 아기가 방긋 웃는다. 10시 마지막 손님. 처음 보는 중년 남자다.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문 남자가 멈춘다. 이 맛. 어머니, 혹시 30년 전에 역전 분식집에서 일하셨나요? 순옥 할머니가 놀란다. 맞다고 하자 남자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때 매일 가던 학생이었다고, 어머니가 가끔 김밥을 더 넣어줘서 배고프지 않게 공부했다고, 덕분에 이제 교사가 됐다고 말한다. 순옥 할머니가 미소 짓는다. 잘 됐다고, 정말 잘 됐다고. 10시 30분. 정리를 시작한다. 오늘은 김 35장이 남았다. 하지만 순옥 할머니는 만족스럽다. 정말 내가 다가온다. 오늘 장사가 어땠냐고 묻자 딱 좋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했다고 답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트럭 안.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신호등에 서서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인다. 성공이 뭘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유명해지는 건? 아니다. 오늘 내가 한 일로 누군가 배부르고, 누군가 미소 짓고, 누군가 추억을 떠올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집에 도착한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맞는다. 미나가 생강차를 들고 나온다. 지훈이 어깨를 주무른다.
하늘이가 그림을 보여준다. 김밥을 만드는 할머니 그림이다. 제목은 우리 할머니는 매일 행복을 만들어요. 순옥 할머니가 가족을 둘러본다. 나도 수고했지만 너희도 각자 자리에서 수고했다고 말한다. 저녁 식탁에서 순옥 할머니가 명함을 꺼내 놓는다. 가족들이 놀란다. 황가네요. 그 유명한. 지훈이 명함을 들여다본다. 미나도 놀란 표정이다. 어머니,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하늘이가 묻는다. 할머니 유명해지는 거예요? 순옥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모르겠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까 싶기도 하고. 지훈이 엄마 손을 잡는다. 엄마가 결정하면 우리는 뭐든 응원해요. 크게 하든 지금처럼 하든. 미나도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어머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 순옥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난다. 오늘은 오픈날이다. 거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신다. 햇살이 따뜻하다. 휴대폰을 본다. 단골 손님들의 메시지가 와 있다. 오늘 쉬는 날이니 푹 쉬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꼭 간다고, 할머니 김밥 최고라고.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들도 있다. 할머니 김밥 전국 체인 나온다는 거 실화인가요? 할머니 대박 나세요. 우리 동네에도 생기면 좋겠어요. 순옥 할머니가 일기장을 편다. 그리고 천천히 적는다. 73세.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그리고 처음으로 행복한 고민이 생겼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 매주 3일 동네 야시장에서 김밥을 만다. 87명의 단골 손님이 내 김밥을 기다린다. 하늘이가 자랑스러워한다. 가족이 함께 일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하지만 만약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전국 어디서나 누군가가 순옥 할머니 김밥을 먹으며 위로받는다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남편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순옥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뭐든 응원해. 그렇게 말했겠지? 아직 모르겠다.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어쩌면 이 고민 자체가 행복인지도 모른다. 73세에도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순옥 할머니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본다. 포터트럭이 햇빛에 반짝인다. 명함은 일기장 사이에 끼워둔다. 휴대폰이 울린다. 정말 얘다. 순옥아, 오늘 등산 가기로 했잖아. 준비됐어? 그래, 지금 나갈게. 순옥 할머니가 일어선다. 명함을 한 번 더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아직 결정할 시간은 충분하다. 오늘은 그저 오늘을 즐기면 된다. 6개월 후.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달빛 김밥은 이제 지역 명물이 되었다. 주말마다 줄이 100m를 넘는다. 방송 출연 제안도 여러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황간의 대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순옥 할머니는 김밥을 만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행복하게.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큰 성공도 좋고 작은 일상도 좋고.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73세에도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또 지금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 어쩌면 이 고민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시작이 될지도 모르죠. 그게 프랜차이즈든 지금 이 자리든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바퀴를 달아 삽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굴러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옥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큰 성공을 향해 도전하실까요? 아니면 소박한 행복을 지키실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